오늘 얘기할 것은 신비한 삶의 구경찾기. 구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사유하고 생각하고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삶이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삶의 구경찾기를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석이라는 시인데 보석의 시간과 별의 시간, 보석의 빛 모으기와 발산, 별빛으로 승화하는 것. 여러분들 보석을 좋아하는데 보석은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지만 보석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고양이 눈처럼 여러 빛을 한데 모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보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보석은 캄캄한 데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석의 시간과 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한때 보석 감정사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불쑥 찾아온 시가 말했다. 고양이의 눈처럼 빛을 한데 모으는 응집작용, 그 빛을 프리즘처럼 굴절시키고 홀로그램처럼 비비꼬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보석에 매료되어 보석학을 공부했으면 천문학과 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의 앙금을 주체 못하는 자들의 넋이 되었다는 밤하늘의 슬픈 이야기들이 수렁거리는 그 별들의 숲에 대하여. 그러니까 보석을 공부했으면 천문학 별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 군데로 모아진 그런 시간입니다. 모래알의 시간과, 그러니까 모래를 보면 그냥 모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시간이 있어요. 한승원에게는 한승원의 시간이 있고 장사미사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는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보는 바보의 시간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알의 시간, 가령 모래가 이렇게 깨지기까지 그 모래는 그 지구가 용암이 분출해서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바위덩어리가 되고 그 바위덩어리가 깨져서 자잘한 돌이 됐다가 그 돌이 다시 깨져서 모래알이 되기까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있었게요. 몇억 년 동안의. 그러니까 모래를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파도가 치면 조약돌이 이렇게 계속해서 파도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조탁되잖아요. 파도가 조약돌을 이렇게 깨서 모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돌의 시간, 모래의 시간, 시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다. 그것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보면 찬란한 별빛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비한 삶의 구경 찾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든지 보석을 보듯이 하늘의 별빛을 보듯이 그런 사유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시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보석 공부를 하면, 보석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보석을 만들기 전의 원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석. 그러니까 원석이 나오면 그 가운데서 좋은 부분만 보석을 이렇게 잘라내서 보석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보면 먼저 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별빛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보석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보석을 감정해내듯이 보석의 시간을 탐구하듯이 시를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읽고 다음 또 한 편의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젊은 한때 보석 감정사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불쑥 찾아온 시가 말했다. 시에 대한 내 감수성이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고양이의 눈처럼 빛을 한데 모으는 응집작용. 보석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프림처럼 굴절시키고 홀로그램처럼 비비고와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보석에 매료되어서 보석학을 공부했으면 천문학과 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의 앙금을 주체 못하는 자들의 넋이 되었다는 밤하늘의 슬픈 이야기들이 수런거리는 그 별들의 숲에 대하여 별에 대한 시간, 별에 대한 공부를 하면 별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주 순수하고 예쁜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저승에 가서 별이 된다는 설화가 있죠. 별에는 각기 주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다고 했죠. 이제 그런 신화나 설화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의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독에서 오독하기. 오독이라는 것은 잘못 읽는다는 건데 그 오독을 통해서 다른 오독은 깨달음의 오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읽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읽는 가치, 인간의 가치라든지 아름다움을 도출해내는 그런 창립기. 먼저 시를 한번 읽고 나서 그 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인의 오독 제목이 그렇습니다. 꽃이라 써놓고 세상의 기원이라 있고 신화적인 사랑의 늪이라고도 읽는다. 고요라고 써놓고 이명이라고 있고 이명, 귀울음. 이명이라고 써놓고 고요라고 읽는다. 모두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며 살아가듯이. 여러분들 이 시를 읽은 다음에 구글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검색하냐면 세상의 기원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세요. 그럼 꽃 한 송이를 그려 놓았을 겁니다. 그 세상의 기원이라는 그 그림은 프랑스의 구스타프 꾸르베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극사실화인데
지금 프랑스 오스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닮았습니다. 바다와 어머니가 닮고, 꽃과 여성의 성기가 닮고, 그 여성의 성기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주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식물의 같고 다름을 이야기한 종교 기하학자가 있는데, 식물은 그 밑에 뿌리를 이렇게 뽑아서 털털 털어보면 사람의 머리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머리칼을 위로 두고 있는데 식물은 그 뿌리를 아래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로. 식물은 꽃을 얼굴처럼 이렇게 피어내는데 인간은 자기의 꽃을 땅을 향해서 감춥니다. 옷 속에다 감추고. 그런데 그 인간과 그 꽃은, 식물은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읽은 것을 통해서 제대로 읽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순수함이나 그 아름다운 가치를 도출해내는 그 오독하기,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시를 제대로 아름답고 순수하고 큰 철학적인 의미를 갖추는 그런 시를 써낼 수 없습니다. 오독은 불교의 선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를, 아름다움을 도출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나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인의 오독. 꽃이라 써놓고 세상의 기원이라 읽고 신화적인 사랑의 늪이라고도 읽는다. 고요라고 써놓고 이명이라고 읽고, 이명이라고 써놓고 고요라고 읽고, 모두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며 살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하십니까? 오독을 통해서 오독하기,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